이번 2차전이었던 키르기스스탄과 경기 총평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안타까운 골 결정력. 옛날부터 골 결정력에 대해서 문제는 항상 많았었는데요. 황의조 선수로 인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 결정력. 두 번째, 늦은 심판 성향 파악. 거친 플레이나 웬만한 힘이나 몸싸움 같은 경우에는 불지 않고 그대로 진행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수비수들이나 공격수들이 힘들어 했었어요. 요거 플레이가 조금 늦어가지고 후반 들어갔을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팀 플레이가 좋아졌습니다. 어, 패스나 이런 실패들은 많았지만 움직임들이 서로 맞춰가는 부분이 충분히 좋아진 점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네 번째, 16강 확정된 경기와 무실점 경기를 했다라는 점. 요 네 가지로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골 결정력. 이청용과 황희찬 완벽한 찬스를 날린 이 두 선수는 조금 아쉽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몸이 무거워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했지만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항상 똑같은 플레이를 묵직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불운한 황의조. 분명히 굉장히 좋은 슈팅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골키퍼 정면으로 간다라든지 아니면 골대를 맞고 튕긴다든지 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운하지 않았나. 그래도 골대를 그렇게 많이 맞춘 거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가져왔던 점은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구자철 선수를 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초반에 어, 많은 패스 부분과 좀 과감한 슈팅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수비수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나온 세트피스 플레이 득점. 세트피스는 강팀이든 약팀이든 골을 넣을 수도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세트피스에서 득점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늦은 심판 성향 파악. 몸싸움을 권하는 심판. 뭐 말은 이렇게 썼지만 웬만한 몸싸움은 불지 않고 플레이를 진행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강팀은 이런 심판 성향에 조금 불리한 감이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플레이를 해야 하는데 그런 플레이를 끊는 플레이를 어, 반칙을 주지 않게 되면은 약팀에서는 좀 더 몸을 쓰고 좀 더 손을 쓰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원하는 플레이를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지 않았나. 정지되는 플레이를 선호하지 않는 심판. 또 위에랑 좀 비슷하긴 하는데요. 웬만한 거는 다 플레이 시켰어요. 한쪽으로 쏠려서 누구에게 편파 판정을 한 게 아닌 정말 명백하게 걸려고 하는 것들 빼고는 다 플레이를 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빛난 황희찬. 뭐 다들 아시다시피 황희찬 선수가 굉장히 황소처럼 돌진하고 돌파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몸싸움을 워낙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공격적인 파울도 많이 하고 했는데 오히려 이 심판 성향을 만나서 황희찬은 좀 더 편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안타까운 이용. 일단은 주전 붙박이 오른쪽 경우에 이용 선수로 쓰고 있는데요. 어, 조금 불필요하지 않은 파울로 인해서 거친 파울을 안 분다고 해도 아예 안 부는 심판은 아니었으니까 조금 너무 대놓고 반칙을 심하게 해서 팀들에게 좀 안 좋은 플레이를 하지 않았나. 그로 인해서 이제 김문환 선수가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이 김문환 선수가 어떻게 잘 자리를 잡을지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좋아진 팀플레이, 공간 패스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냥 단순한 2대1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주고 확실하게 뛰어 들어가고 그 공간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서로 많이 익숙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양질의 스루 패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중간에 커트도 되고 옵사이드도 되고 뭐 이런 플레이는 있었지만 굉장한 많은 시도를 했었고 그게 한두 번만 연결이 조금만 더 잘 됐더라면 더 많은 득점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밀한 2대1 패스. 공간 패스랑도 약간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서로 그냥 2대1로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수비수나 이런 것들 등 지고 확실하게 우리 편이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패스를 많이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다. 자, 팀 플레이가 소속팀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플레이인 건 확실해요. 하지만 서로 간에 좀 통하는 게 생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이제 가장 기본기인 패스 자체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16강 확정 무실점 경기. 골을 넣으면 승리, 실점하지 않으면 우승. 이런 축구 명언 비슷한 말들이 있죠. 이것처럼 아시안컵에서 꼭 승리도 좋고 골도 많이 넣고 다득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우승하지 못했던 아시안컵을 우승하기 위해선 실점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비력도 맞춰줘야 되고 나머지 선수들도 잘 받쳐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무실점 경기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두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뭐 이승우 선수, 기성용 선수, 과정, 슈팅, 손흥민, 김민재 선수, 결과, 응원, 골대. 이승우 선수 좀 아쉽죠. 교체 카드가 한 장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벤투 감독은 그 교체 카드를 아꼈고요. 그로 인해서 이승우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뛸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기성용 선수 이제 큰 부상이 아닌 건 확정이 났고요. 확실하게 기성용 선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플레이, 전진 패스가 안 된다, 공격적이지 않다. 하지만 결국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슈팅을 과감하게 많이 때렸어요. 슈팅이 안 들어간 건 어쩔 수 없고 막힌 것도 어쩔 수 없고 하지만 필리핀전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슈팅을 때림으로써 조금 더 우리의 플레이를 할 수 있게 하지 않았나. 완벽한 찬스에서 못 넣는 거는 조금 더 각자 개인적으로 선수들이 연습을 해야겠죠. 자,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합류를 했죠. 중국전에서 뛰냐 안 뛰냐 뭐 이런 말들도 많은데 저는 안 뛰었으면 좋겠다는 게 실질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은 뛰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로 발을 맞추고 서로 실질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그 대상이 중국이 아니었다면 뛰어도 상관이 없는데 중국이라서 안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을 조금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경기 잘하면 칭찬하고 한 경기 못하면은 결국은 우승컵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했는데 뭐 지금 지고 탈락 위기도 아니고 뭐 어디로 가면 우승이고 어디로 가면 우승이 힘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조금 더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가지고 왔어요. 승리라는 결과. 1대 0으로 이기던 5대 1로 이기던 5대 4로 이기던 승리를 하면 똑같은 3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승리를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한 칭찬을 분명히 하지 않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재 선수, 우리 대형 수비수라고 해서 김민재 선수가 나왔는데 저는 솔직히 김민재 선수가 조금 불안한 게 있어요.
약간 드리블도 좋아하는 것 같고 몸싸움도 좋아하고 그리고 롱패스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좀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러기엔 수비수가 없네요. 골대. 골대가 너무 많이 맞았어요. 골대를 3번 맞추면 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도 3번 정도인가 맞췄던 것 같은데 그러고도 이겼음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정. 솔직히 과정이 좋지가 않아요. 골은 들어갔지만 그 골을 만드는 과정까지는 좀 많이 안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슈팅을 많이 좀 잘 때리는 것도 아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다듬고 뭐 이 아시안컵만이 축구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좀 잘 맞추고 각자 개인 간의 그런 기본 패스라든지 드리블에 대한 스킬은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중국전 예상 라인업 아마 검은색이 중국전 예상 라인업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벤투 감독은 실질적으로 선수를 많이 바꾸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늘색 부분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성 선수가 지금 부상이라고 하네요. 이거 만들 때만 해도 부상은 아니었는데 부상이라는 말에 이재성 선수는 빠져야 될 것 같고 황인범, 미승우, 구자철 요 세 선수가 한 번에 같이 나온다면 어떤 시너지가 날까 궁금합니다. 저는 구자철 선수를 옛날부터 공미보다는 수비형 미드필더에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하고 있는데요. 감독인 분들이 전문가인 분들이 저보다 눈이 좋으니까 계속 공격형 미드필더로 쓰는 거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제작은 일찍 해놓고 녹음을 늦게 하는 바람에 조금 있으면 한 3시간 정도 뒤에 3차전 중국전을 하는데요. 이 영상은 아마 대부분 못 보시겠지만 끝까지 중국전 응원하고 중국전 끝나고 기쁜 마음으로 한 번 더 3차전 리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